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퍼뉴스 제임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UC 버클리 캠퍼스에 총기 위협 이메일이 발송돼 캠퍼스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수업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 측에 보낸 총격 위협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기 테러 가능 위협으로 건물 전체 소개령이 떨어지고 대피하는 등 9.11의 악몽을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미 육군 낙하산 부대가 인근 야구장에서 낙하 시범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월 7일 프라이머리 선거가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됩니다. 유권자 등록은 5월 23일이 마감입니다. 4.29 30주년을 앞두고 22일 사우스 LA에서 흑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LA 치안이 크게 불안합니다. 지난주 총격 사건이 잇따라 34명이 총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전문가 패널이 50세 미만은 2차 부스터샷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사실상 점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에서 뒷자리 승객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CNN이 스트리밍 사업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해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카퍼뉴스 같이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Let's go! 네, 첫 소식은 UC 버클리가 오늘 아침 총격 위협으로 수업을 취소하고 캠퍼스 봉쇄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는 소식입니다. UC 버클리는 오늘 아침 9시 30분 캠퍼스 전체 수업을 취소하고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한 학생이 총격을 위협하는 이메일을 학교 당국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UC 버클리는 비상 상태를 유지하며 캠퍼스 전체에 대한 대피령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오전 한 학생이 총기 위협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에 보낸 사실을 알고 즉각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캠퍼스 전체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UC 버클리 캠퍼스는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으며 캠퍼스 전체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약간 좀 창피한 뉴스인데요.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는 잠재적 테러 위협 경보가 내려지면서 상하원 의원들과 모든 직원들이 대피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경찰이 항공기 테러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피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 육군 낙하산 부대의 낙하 시범을 오인한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는 테러 경보가 발동해 전원 대피령이 내려지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의회 경찰 USCP는 위협이 될 수 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며 상하원 의원들과 의회 직원 등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공기가 연방의사당을 테러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됐습니다. 9.11의 악몽이 떠올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 육군 낙하산 부대 골든 나이트의 공중 낙하 시범을 오인한 의회 경찰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의회 경찰은 20여 분 뒤 위협은 없다며 상황 종료를 알렸고 오후 8시부터 의사당 출입을 다시 허가했습니다. 의회 경찰은 당시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장에서 경기 시작에 앞서 낙하산 부대 골든 나이트 공중 낙하 시범을 항공기 테러 위협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날 워싱턴 내셔널스 구장에서 열린 낙하 시범 행사에 대한 의회 경찰이 통보받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연방항공청 FFA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의회 경찰의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으로 터무니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회 습격 사태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해로웠다면서 FAA에서 누가 이 무서운 실수의 책임을 질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보도해드리기 전에 약간 좀 창피하다는 스토리를 전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사건은 그냥 해퍼닝으로 넘어갔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4년 January 2018에 ICBM 미사일이 하와이 쪽으로 지금 날라오고 있다. 그 emergency worker가 하와이의 모든 시민들한테 셀폰으로 그 얼러트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은 그 하와이안들이 진짜 ICBM 폭탄이 이제 그 미사일이 하와이로 떨어지는 줄 알고 그 대피령인가요? 대피령 그 논란이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건이 진짜 미국의 그 디펜스 시스템에 좀 약한 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LA 한인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투표 참여하세요. 꼭 참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6월 7일 선거일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LA 시장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주지사, 각종 선출직 등을 뽑는 프라이머리 선거입니다. 다음 주부터 선거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7일 LA 시장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월 7일 선거는 LA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주지사를 선출하는 예비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프라이머리 선거입니다. 선거일이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오는 6월 7일 프라이머리 선거 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다음 주 28일부터 유권자들에게 선거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월 9일에는 우편 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되며 조기 투표소도 문을 엽니다. 5월 10일부터는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월 23일은 이번 프라이머리 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만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5월 23일을 놓친 유권자들은 24일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통해 6월 7일 선거 당일에 한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카운티 전역에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선거일은 6월 7일입니다. 이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한 경우 6월 14일까지 선거관리국의 우편 투표 용지가 도착해야 득표수에 반영됩니다. 6월 14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유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5월 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LA 한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다음 주는 4.29 30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한인사회도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기념 공연을 갖는 등 각종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LA에서는 내일 4.29 30주년을 기념하는 흑인 커뮤니티 주도의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LA 카운티 할리 제이 미첼 슈퍼바이저 주최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폭동 피해 지역인 961 웨스트 85가 현장에서 Rising from the Fires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노인들로 구성되는 장구 연주팀이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슈퍼바이저 할리 미첼이 개최한 세미나를 2주 전에 1차에도 갔다 왔는데요. 4.29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미행 강도 사건과 총격 사건이 급증해 치안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지난주에만 무려 34명이 총격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총격 사건들이 대부분 사우스 LA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3분의 2가 이 지역 주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이 지역에서 갱단들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한인회가 다음 주에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2차 부스터샷 무료 접종을 하는데요. CDC 전문가들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2차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2차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인 사람들은 굳이 2차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DC 전문가 패널은 50세 미만 미국인 대부분은 4차 접종을 받은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열릴 회의에서 2차 부스터샷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보다는 중증 예방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걸릴 경우 중증이 될 위험이 큰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모더나와 화이저의 부스터샷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와 같은 새로운 하위 변이의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CDC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FDA 전문가 패널의 의견과 유사합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19일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 부스터샷 4차 접종을 맞는 사람은 65세 이상 320만 명, 50에서 64세 110만 명 선입니다. 접종자 수는 접종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CDC 추가 접종 대상자를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질환 위험이 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직업상 코로나 노출 위험은 큰 사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카플런 뉴스 제이박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점령을 선언하고 동부 돈바스에 대한 대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최후 통첩을 보냈던 마리우폴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돼 결사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총공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의 제철소 아조우스탈을 총공격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러시아군의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아조우스탈을 습격하는 대신 계속해서 단단히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과 존엄한 대우를 대가로 항복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마리우폴을 사실상 점령했다고 보고했으며 푸틴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점령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국적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여객기 승객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뒷자리 승객이 타이슨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같은 비행기에 탄 승객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연예매체 TMZ가 영상과 함께 이를 독점 보도했습니다. TMZ에 따르면 타이슨은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뒷좌석 승객을 폭행했습니다. 당초 타이슨은 자신을 알아보니 뒷자리의 승객과 함께 셀카를 찍어주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뒷자리에 앉은 승객은 쉬지 않고 타이슨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폭발한 타이슨은 좌석에서 일어나 이 승객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한 승객이 찍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앞자리에 앉은 타이슨을 향해 과장된 동작과 함께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타이슨 측은 뒷좌석의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슨은 뒷좌석의 승객을 폭행한 뒤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려왔습니다. 타이슨의 공격으로 이마에서 피가 난 피해자도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국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이 가진 타이슨은 1980년대 말 복싱계 최고의 스타로 군림됐지만 1992년에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3년 가까이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구글에 들어가셔서 마이크 타이슨 비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조금 아까 오프닝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CNN이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폐업하기로 해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려던 CNN이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야심차게 출시했던 뉴스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CNN 플러스를 한 달 만에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크리스 릭트 CNN 신임 CEO는 사내 메모를 통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CNN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올바른 결단이라며 오는 30일 CNN 플러스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출범한 지 3주 만에 나온 것으로 이달 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기간은 약 한 달에 불과합니다. CNN은 새 뉴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러스와 NPR의 오디 코니시를 비롯한 유명 앵커 등 수백 명의 인재를 영입하고 뉴욕 맨하튼에 사무실을 추가 임차한 것은 물론 미 전역에 광고를 내보내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CNN 플러스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추가로 투자하고 5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CNN의 당초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CNN 플러스의 하루 시청자 수는 1만 명도 채 안 될 정도로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CNN의 모 회사인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이 이달 초 완료된 것도 CNN 플러스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T&T로부터 워너미디어를 인수하면서 550억 달러의 부채를 함께 떠맡은 디스커버리 측은 CNN 플러스를 위한 거액의 지출 계획을 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CNN 플러스를 적극 추진하던 제프 주커 전 CNN 사장이 사내 로맨스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월 사임한 것도 CNN 플러스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이 7만 3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어제는 YG CEO, 연세 글로벌 CEO 청년우회에서 한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2,000불의 성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치노 지역의 파크스 루핑 컴퍼니에서도 우편으로 2,000달러를 보내오셨고 레인보 골프 클럽 1,400달러, 홀링원 클럽에서도 700달러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인회 일정 관계로 방송을 하루 쉽니다. 예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4월 21일 카프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